일찍 오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담임님들 중대하시죠. 네, 바쁘시죠? 저희 단톡방 다 들어오셨나봐요. 아, 지정자 석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밖에는 날이 덥네요. 오늘. 네. 교과서도 다 갖고 오시고. 네네네. 교과서 가져오는 거 맞죠? 어디? 이까지. 모른 척 뭐라 해? ABCD 알파벳 아니야? ABCD 아니죠? 와, 이 사람들 안 되겠어. 소장님께서 뒤에 있는 사람 집중적으로 질문한다고. 네, 앞쪽에 앉으시죠. 나 여기 아 진짜요? 질문 제일 뒷줄 질문이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요것 좀 한번 들어오세요. 카톡에서. 네. 저희 단톡방을 만들었죠. 45분이 들어와 계신데 네, 거기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S컵 이거 조금 친구 맺게 해주세요. 유튜브는 제가 지우죠.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카톡에서 친구 추가해서 저 그 돋보기 표시 클릭하면요 거기에다가 S컵 영어로 넣으시면 저런 채널이 하나 뜨는데 네,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돼요. 소리가 너무 대단한데요? 하나 둘 셋. 네, 네, 조금만, 네, 소리가 너무 대화. 대답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지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입을 떼고 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편하게. 참고로 맨 첫 줄에 앉으신 분은 제가 안 시킬게요. 네, 이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은 안 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시키는
뭐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여기 이게 책상이 열리나요? 아, 책상이 열리네요. 네, 책상 이렇게 꺼내서 뭐 교과서도 올려놓으시고 하세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면 불편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노트북 갖고 오셔도 됩니다. 노트북 갖고 있어서 네, 책상 이거 펴고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안 여쭤봤는데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몇 시 퇴근하세요? 4시? 네, 왜 다 다르세요 말씀이? 어느 분이 진실을?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몇 시 퇴근이세요? 4시. 네, 4시 나왔고요. 또 4시 40분. 그러면 4시에서 4시 40분. 4시 40분이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나가 또 퇴근. 그러면 저희 목표는 4시 20분을 해보겠습니다. 4시 20분. 네. 근데 뭐 수업이라는 거는 교사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은 교사하고 학생하고 참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니까 아마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진행이 잘 되면 뭐 4시에도 끝나지 않을까요? 네. 어느 반은 막 진도가 빨리 나가는 반 있잖아요. 이 반만 들어가면 애들이 너무 막 집중력도 적어도 잘하면 오늘 할 거를 막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가 마지막이에요. 아, 여기 확실하시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뿜뿜이신데.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연수 준비용입니다. 예, 여기 화면에 있는데 들어오시면 예. 예, 그럼 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2차 글로컬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수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안내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A, B, C, D, E까지 여기서 연수할 때는 부장님 A, B, C, D, E까지 맞춰주세요. 뒷자리 앉고 싶으시면 일치 보시면 됩니다. 방해될까봐 제가 아니 계좌도 저희는 좋아요. 네, 부장님 얼굴 뵐 수 있고 좋으니까 네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최소한에는 서로 지키면서 네, 하는 걸로 이렇게 A, B, C, D, E까지 앉아주시고요. 저희 전학공이 5월 7일이 첫 번째 직무 연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설문을 받았을 때 수업 나눔의 의미나 수업 나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수업 공개를 할 때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관점에서 수업을 성찰해야 되고 참관해야 되는지가 의문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웃 수석님한테 조금 그런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석님을 조금 섭외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5월 7일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통해서 수업 나누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수학습을 이제 연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수학습 우리 학교 자체 내 연구회 통해서 사전 연구 분석하면서 이제 모형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독적으로 저희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구에서 1차적으로 고안을 한 다음에 그걸 선생님과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학교만의 모형을 만들어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사전에 먼저 어떤 수업이 융합을 어느 포인트에서 접점이 있어서 할 건지 또 먼저 의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융합을 어느 교과가 융합할 수 있을지 융합할 수 있는 조제라든지 어떤 교과가 그룹이 돼야 되는지도 의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듀테크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 전학공별로 또 사전 모임을 좀 해서 그런 걸 나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4월 30일, 4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학공 사전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학공별로 모여서 오실 때 교과서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처럼 교과서 좀 꼭 가지고 오셔서 교과별로 서로 의논해서 접점이 되는 부분 무엇을 매개로 해서 융합을 이룰지 그거를 하나의 주제만 잡지 않고 네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도 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 나누면서 본인들이 활용했던 에듀테크들 팁이나
어떤 거 활용이 좋더라,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더라, 그런 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계속 분주하게 가요. 하루쯤은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마저도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부득이 상황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놓여진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일정이 되게 빠듯해요. 7월 25일에 연구학교 중간 보고를 저희가 해야 돼요. 중간 보고를 해야 되고 11월 7일에는 최종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11월 7일에 최종 보고를 하려면 10월 초중순에는 모든 연구가 끝나야지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초를 이제 10월 중에 공개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빠듯해서 그때까지는 수요일 오후는 항상 개별이든 3, 4, 5분 소단이든 중단이든 대단이든 계속 교과 연구에 시간을 좀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여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우리 모두의 과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힘들었던 게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네, 해주시고 오늘 자 시작 전부터 여기 이제 수석님께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고 자료도 많이 공유해주고 아마 오늘 끝나고도 저희가 유용하게 쓸 또 자료들도 같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활용해서 자료 받아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에듀테크도 제가 지금 차차 하나씩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 혜택 받고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엄청 업체랑 전화 많이 하고 저희 담당 선생님이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미 패드레스 모두에게 다 배부가 됐습니다. 받으셨죠, 선생님들? 네, 막 하시고 다른 것들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많이 활용해서 좋은 수업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하겠다는 그 에듀테크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근데 네, 그걸로 끝날 수 없는 건 아시죠? 그게 교사학습 자료와 우리 지도안에 모든 게 다 투영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네, 수업을 구성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서 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함께 겪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오늘 그분 반갑게 뵙겠습니다. 저 운암고등학교 수석님이세요. 김영학 선생님, 수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부장님이 달변이시네요. 네. 어우, 막 엄청난 정보가 5분 내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말이 좀 어눌한 편입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요. 조금 심리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좀 분석한 결과도 있긴 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말이 빠르대요. 어떠세요?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쏟아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부류에 속하고 우리 부장님은 퍽퍽 막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냥 강사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저희 학교로 모실게요. 오셔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 제가 서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정연수 분위기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정연수의 분위기란 일단 선생님들의 외모가 너무 젊다. 한번 옆에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참 젊으셔요. 공감하시죠?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게 선생님들 계속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정연수하고 신규교사 연수하고 신규교사 연수도 충분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교직에 한 3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일정연수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지금 연수 받으러 개강식 나고 와서 앉아 계신 느낌이 있었어요.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이런 거 여쭤보면 이상한가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뭐 아까 일정을 쫙 보니까 뭐 그냥 정신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그걸 또한 또 잘해내실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사실 비밀인데 아까 2시 20분에 제가 와서 교실 한번 돌아봤어요. 3층, 4층 교실의 분위기가 어떤가. 저는 과학과니까 과학실도 이렇게 살짝 보고 했는데 선생님들 목소리에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4월이어서 그런가요? 근데 에너지가 있고 또 복도에서 1학년 교실이었는데 복도에서 선생님이 학생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계신 것도 봤어요. 영어를 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어느 분이시라고 네네 선생님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그래서 일정연수 분위기예요. 막 자발적으로 막 손들고 막 네, 그래서 참 학교가 에너지가 있다. 활기가 넘친다. 선생님들 또한 열정이 넘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봤죠?
네, 그러면 서로 좀 마주 보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고생하셨어요.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분들, 뒤에 분들이랑. 네. 시간 제가 30초 더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일이 좋았고 어떤 일이 좀 힘드셨는지. 네, 잠깐 뭐 수다 좀 나누시죠. 얘기 좀 나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되게 많아요. 교사 상처라고 한 책도 있는데요. 교사 상처를 쓰신 김현수 정신과 원장님이 하신 얘기 강의를 들었더니 교사들이 은근히 정신과 상담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중증이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을 복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쉽게 교사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걸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뭘까요? 어떤 경우에 교사들이 학생들 때문에 오늘도 저도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한테 좀 함부로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고등학교에 제가 있는데 고3 교실인데 또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잘 안 나오던 애인데 지난 시간부터 학교로 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자세도 조금 불안하고 말투도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고 그런 애인데 오늘 저한테 또 얘기를 해서 약간 기분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한테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조금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교사들이 겪는 상처는 학부모님들 때문에도 그쵸 어려움이 있으시고 네 서로 얼굴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네, 그렇지는 않으시죠? 저기 단원중학교는 교사들끼리는 잘 지내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책은 동료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공감되세요? 오늘 내가 1교시 수업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기도 하지만 옆 선생님한테 나 쟤 때문에 너무 막 저기해요. 또는 뭐 학부모님이 전화 와서 난 저 학부모님 자꾸 전화 오는데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집에 가서 뭐 가족이나 뭐 부부끼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는 옆에 계신 왜냐하면 단원중학교라고 하는 그 문화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 수준이나 학부모님들의 분위기를 이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료 교사들의 지지, 공감, 응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교사들은 충분히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선생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네. 아이고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네, 오늘 또 연수한다고 그러니까 웬 놈의 연수를 또 하냐 뭐 이런 건데 결국은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는 동료성 그 다음에 집단적 자신감 교사들의 집단적 자신감이 학교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더 많이 끈끈하게 서로의 그 에너지를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야기 나눌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지지 못하고요. 굉장히 저급한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거 막 준비해오라고 그래서 그래도 준비해 오신 거는 활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거는 설치를 하셨어요? 어우 벌써 막 단톡방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들어오시고 뭐 며칠 전부터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된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물어봐도 괜찮아.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겠죠? 교사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좀 해보지 뭐 나 혼자 문제가 일어나서 나 혼자 해결하지 이러다 보면 선생님들 지치시잖아요. 그냥 옆에 계신 분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10번 정도 좋은 학교는 그렇대요. 10번 정도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하고 그거는 학교의 문화가 아니었고요. 세계적으로 굴지의 그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의 문화 중에는 왜 그런지 연구를 했더니
뭐 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뭐 직장은 상사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서로 돕는 문화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조직이 건전하고 성장이 쭉쭉 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옆에 분들한테.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뭐 말하는 게 굉장한 용기잖아요. 저는 재미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학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18,000명 정도가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과학교사가 2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18,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여기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챗GPT 프롬프트 공유방이라고 하는 방을 한 1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도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올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한 40개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게시물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교사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비는 없습니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IB 교육활동에 AI 도구를 접목하는 걸로 가려고 해요. 그 푸른중학교 임성훈 선생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IB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특화되어 있냐면 IB가 얘기하는 게 개념 기반 학습, 개념 기반 단고 학습, 깊이 있는 뭐 학습,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막 접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방법론적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많은 지금 경기도 교육 중에서 하이러닝 뭐 엄청나게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걸 해서 굉장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방향을 틀어서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더 시급한 거는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2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 옆에 정말 괜찮은 동료 AI 교사가 있구나. 이걸 느끼시면 오늘은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일종의 완전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타겟은 학생들 수업에서 뭐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교사가 되게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맛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당첨되면 교실을 그만두셔야지. 네, 그래서 로또 번호를 한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S컵 다 깔으셨죠? 아수겁이라고 하는데 그냥 S컵으로 하겠습니다. 아수겁을 스마트폰에서 열어보세요. 혹시 아직 안 깔으신 분은 옆에 분이랑 같이 하셔도 돼요. 꼭 뭐 나 혼자 해야 되나? 옆에 분이랑 같이 하셔도 돼요. 두 분이 오늘 팀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어를 넣냐면 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실행이 된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왼손? 네, 오른손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된 분 옆에 분 아직 안 깔으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선은 옆에 분이랑 같이 하셔요. 시간을 또 드릴게요. 설치할 수 있는 시간. 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뭐.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시작. 선생님, 예, 옆에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선생님, 너무 뭐 이렇게 뭐 치졸한가요? 그게 교사의 자존심이에요. 그거를 떨쳐내셔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옆에 분이? 선생님? 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셨어요? 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이러는데 자, 그러면 미션 나옵니다. AI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뭐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로또 번호를 알아내는 게 이번 주 지금 미션입니다. 첫 번째 실습 시작. 그래서 자 미션이 달성된 분은 이거를 캡처한 다음에 어디다 올려야죠? 우리들의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선착순 5분 도전. 네. 저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올리셨나?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시간을 빨리 해야 되겠죠? 예. 아직 안 올. 어머 왜 이렇게 잘하셔? 예. 벌써 연습하고 오셨나봐. 혹시 이걸로 로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2분만 더 올리면 멈추겠습니다. 지금 3분 올리신 것 같고 5분 되고 멈출게. 네 번째로 박유하 선생님. 네, 5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쉽죠? 예, 지금 화나셨어요, 우리 부장님.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야? 그게 저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안 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앞을 보시죠. 네, 첫 번째 실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였냐면요. 이게 저도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이걸 한번 해봤을 때 진짜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알려줘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근데 이 카카오톡의 AI 그 플랫폼인 에스컵은 이거를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만약에 저 번호로 로또를 찍었는데 당첨이 안 되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 이거 AI 니네가 알려줘서 이거 했는데 왜 나 당첨 안 됐어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프로그래머나 그 업체에서 많이 막아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우회를 할게요. 우회를. 자 보세요. 이거는 논리가 있어요. 로또는 정식 명칭이 645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로또 645예요. 로또가 아니라 6개. 예, 6개의 숫자를 1번부터 45번까지. AI 같은 뜻인데? 맞아요. 6개의 숫자를 골라주고 거기 막 그 뭐죠? 봉이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가 이게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을 좀 바꾸는 거예요. 로또 번호 알려줘가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저 랜덤 번호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넣어보세요. 명령어를. 네,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장님도 성공하실 거예요. 또 수학과 하시니까 뭐 그냥 숫자는 뭐 그냥 주물렀다 폈어요. 네, 뭐라고 하시래요? 1번부터 45번까지의 번호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쵸? 이제 많은 분이 성공하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세요? 알려주나요? 6개의 자리를. 예. 자, 이제 답이 나왔다. 알았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요. 나 좀 됐어. 예. 6분 성공. 또, 예. 8분. 네, 손도 드시고, 예, 10분. 이렇게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볼 때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또 애매하게 물어보면 얘가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또 번호는 좋은 거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공유해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이제 뭐 자취를 여시면 되지 뭐 다른 중학교에서. 근데 그러던데요. 이거 당첨되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내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그러실 건가요? 그러면 네, 알아서 네,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신다던가 뭐 이러면 뭐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월요일날? 예.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하는데요. 이미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겁니다. AI랑 얘는 대화할 수 있죠. 이제 생성형 AI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화의 언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얘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잠시 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걸가 필요해요. 이런 건 나쁜 프롬프트예요. 야, 요리 좀 알려줘봐. 물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뭐 재밌는 영화 좀 추천해줘. 이런 거는 왜 나쁘죠? 너무 두루뭉실. 그래서 그럼 좋은 프롬프트는 이런 겁니다. 30분 내에 만들 수 있는 채식 파스타 레시피를 알려줘.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실습하시겠지만 요런 거 5가지, 3편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챗GPT는. 왜냐하면 뭐 분석도 해보겠지만 오늘 내 수업의 장점 3가지를 좀 얘기해 줄래? 그러면 3가지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냥 오늘 수업에서 내가 잘한 거 좀 얘기해봐. 그러면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좀 넣는 것이 이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해보세요. 좀 이따.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45개 수준 6개 골라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바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세요. 교과서 중에 글밥이 많은 데를 찾으세요. 뭐 그림보다 글밥이 많은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갖고 오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교과서 PDF를 열으셔도 돼요. 그냥 글밥이 많은 거 그림보다. 보기 좋네요. 뭐 이런 식의 잠깐만요. 뭐 이런 식의 글씨가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어느 교과서든지 이런 거 많겠죠. 그래서 하실 일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요거를 이제 일단 한 펴세요. 펴놓으시고 아직 사진 찍지 마세요. 펴놓고 고르실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S컵을 실행한 다음에 얘한테 저 한 번만 보세요. 실행을 하면 여기 플러스가 나오죠. 여기다 어쩌고저쩌고 쓰는 프롬프트 쓰는 공간이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카메라를 누르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게 책이잖아요. 책에 있는 게 책각 찍혀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 S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S컵 실행 플러스 카메라 사진 촬영 확인. 일반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일반 사진 찍으시면 안 나와요. S컵을 실행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올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거 하나 찍으세요. 영어도 한번 찍어보세요. 벌써 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5가 나와야 됩니다. 5. 약간의 경이로움의 그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빨리 옆에 분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이거 난 안 나오는 것 같아. 빨리. 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달라고 하세요. 네. 뭐 재밌는 거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또 재밌어요? 얘가 AI가 애가 참 자, 다 되셨어요? 예, 옆에 분 빨리 눈치 봐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같이 보죠. 자, 그럼 화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제 책을 읽는데 예전에 책을 일단 중요한 규절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밑줄을 치죠. 밑줄을 치거나 또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필사라고 하죠. 필사를 해서 뭐 노트에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보는데 최근부터 바뀐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그렇게 아날로그식의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선생님들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읽은 책 요약해서 적어 놓기도 하고 좋은 귀절도 적어 놓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느낌 오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책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죠? 찰칵 찍고 나면 S컵한테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나와 있는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림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문제 낼게요. 이 방식을 수업이나 평가에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두 분씩 짝지세요. 자, 두 분, 세 분. 자, 떠드세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텍스트로 바꾸면 뭐가 좋죠? 빨리 말씀해 보세요. 짝짓기 토론. 네, 두 분, 세 분 짝짓기. 자, 눈치 게임. 아직 짝이 안 정해진 분 두 팀 있어요. 네. 5 나왔습니다. 5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지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5. 네. 여기는 나왔습니다. 여기 5 나왔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5하고 나온 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5 나온 팀한테 왜 5가 나왔는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왜 5예요? 이제 뭐 수행평가, 논술형 수행평가나 네. 자율 감상문 아이들이 이제 종이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기 손글씨로 쓰죠. 그걸 이제 알아보긴 힘들겠지만 네. 내가 연습 열심히 하면 알아볼 테니까 네, 그걸 그걸 이제 찍어서. 텍스트 파일을 바꿔서 뭐 엑셀로 다시 저희가 조작을 한다거나 괜찮은데요? 박수 한번. 이 방법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중학교 선생님들보다 어느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과서 특습 때 최고네요. 애들한테 뭐 써서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쓴 거를 또 내가 막 이거 쳐야 되잖아.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찍어서 텍스트 파일로 싹 긁어다가 싹. 나쁜 일인가요, 그게? 양심에 위배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뭐 아이 거를 뭐 우리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디지털한 건데. 예, 그럼 이제 한 팀 넘길게요. 한 팀. 뭐가 아였어요? 학습지 만들 때 학습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넣을 때 하나하나 치지 않고 네.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저는 한자라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한자도 들어가나요?
아, 괜찮네. 영어 선생님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영어도 되나요? 아 영어도 되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내용도 요약해줘 하면 진짜 내용 정말 잘 요약해주더라고요. 괜찮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자, 이제 하나 배웠어요. 연수는 왼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 아 하는데 연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은 다시 오른손 쓰고 있어. 그게 연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23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23가지 중에 몇 개만 딱 한 개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22가지는 나중에 또 배우세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잘 써도 부장님 괜찮죠? 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예, 그렇게 꼭 쓰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자, 그럼 실습 하나 했습니다. 이거 괜찮죠? 써볼만 하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 찍은 내용 중에 야, 여기서 문제 좀 5개 좀 만들어 볼래? 큐. 두 번째 실습입니다. 문제. 또 뭐 물어보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 뭐 좀 해줄래? 이응 요약 좀 해줘봐. 그거 다 좋아요. 그런 프롬프트를 넣어보세요. 예, 또 새로운 또 교과서를 찾으시는군요. 예, 일부러 어려운 걸로. 자, 문제 만들어 주던가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셔야 되죠? 예, 5개 네가 만들어줬는데 나는 3번 같은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죠. 다 이상해 그럼 얘가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요건 좀 나한테 마음에 든다. 요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 또 넣어보세요. 부장님 어떠세요? 수학은? 수학은 그 도형이나 그림 파일 읽지 못해요. 아, 네. 테스트만 그래서 저희는 챗GPT 유료 회원을 해야 됩니다. 그림도 네. 네. S컵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해주는 건 참 고맙더라고요. 돈 안 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 다 카톡을 하죠. 카톡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네. 뭐 GPT 쓰려면 뭐 저기 뭐야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서약서도 써야 되고 미성년자 뭐 어쩌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일단은 열어놨어요. 열어놨기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어때 괜찮으세요? 그럼 또 다음 갈까요? 저희 4시 20분에 끝내야 되니까 지금 2개 배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나중에 사세요. 자, 이제 살살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념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짝 말씀 들어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로 가면서 생명과학 2를 맡게 됐는데 아마 생명과학 전공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과학이나 고등학교 때 이과 선택하셨던 분은 저 이상하게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 TCA라고 하는 회로예요. 그쵸? 뭐 근데 저게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 저게 왜 돌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걸 아예 암기하는 애들도 있고 저거를 그냥 그대로 대학교 가서 했던 게 저거를 교수님 그대로 다 똑같이 그리래. 저기 구조식도 다 쓰고 구조식을 당연히 알아야지 저게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암기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애들이 다 쓰러져 버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이거를 이해 중심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 생명현상에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고 싶어서 뭘 했냐면 저 TCA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 동화를 좀 만들어 볼래? 애들이 동화로 접근하면 동화의 강점은 뭐냐면 비읍.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쪽은 비읍, 이쪽은 이응팀입니다. 동화로 만들면 어떤 개념이 어떤 점이 좋냐면 비읍, 이응. 뭐 하는 거죠? 동화는 어떤 사실을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다시 한번 비유. 인간은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심리학적으로.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딱 뭐 너냐 F냐 뭐 T냐 뭐 이런 걸 넘어서 비유했을 때 더 사람들은 뭐랄까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아요. 이걸 지식으로 TCA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머리로만 사고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체득화가 안 되는데 비유로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율을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션 드릴게요. 세 번째 미션 뭐냐? 그래서 예, 제가 이걸 해봤어요. 이거 S컵이 이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미션은 실습 세 번째, 벌써 실습이 세 번째네요. 땡땡 교과의 땡땡 개념 동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S컵으로. 그럼 뭐냐? 선생님들 한번 잘 생각 교과서 넘겨보세요. 이 단원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뭐 역사 단원에서 이거 참 어려워. 또는 과학에서 이거 어려워. 국어에서 뭐 문법 뭐 나오는데 이거 애들 진짜 잘 이해 안 되더라. 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영어에서는 뭐 이 문법, 뭐 동명사,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한번 동화로 만들어 달라고 미션을 줘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거를 캡처해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5분 시작. 그럼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되겠죠. 그냥 땡땡 동화 만들어줘요 보다는 선생님의 의도가 들어가야 돼. 이 개념이 이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쵸? 근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 걔가 만들어주면 또 바꿔달라고 하고 또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5, 6번 물어봐도 얘는 짜증 안 내요. 선생님 수학에서는 뭐 어떤 게 좀 어려운가요? 중학교 때. 모두 어렵죠. 수학은. 네, 모두 어렵고 특히 애들이 멘붕인 건? 멘붕인 건 함수? 아 그러네. 그럼 뭐 2차 함수 배우죠? 네. 중학교 그럼 2차 함수의 어떤 특정 부분이 좀 어려우면 그거를 동화로 한번 만들어줘 볼래? 그러면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이게 공유방이니까 편하게 아이고 변희영 선생님 먼저 올리셨네요. 예, 그리고 변희영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이게 무슨 동화인지 좀 써주실래요? 무슨 개념을 물어봤던 동화다? 네. 네. H 선생님, 박유화 선생님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육맨, 근육맨? 김경환 선생님. 네. 아유 재밌다. 정관순 선생님. 네. 괜찮으세요? 그냥 한 번씩 동화 만들기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거 어떤 내용을 올렸나? 네. 네, 시간 제가 10초만 더 드릴게요. 앞으로 갈 길이 20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죠. 지금 올린 동화를 한번 쓱 보시고 하트 표시해 주기. 시작. 하트 표시. 이 선생님 거 재밌는 것 같다. 하트 표시해 주기. 예. 보니까 아직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 선생님 동화 재밌는 것 같아. 하트 표시해 주기. 어느 분 하트가 많이 나올까? 저도 읽어볼게요. 네. 하트 표시 벌써 나왔네요. 네. 하트 표시 많이 받은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예요. 네. 집중 공격하세요. 어느 분이 하트를 많이 받으실까? 몰아줘야지. 네, 저도 막 해야죠. 하트 표시. 네. 네. 그러면 좀 한번 사례 나눔을 해볼까요? 어느 분이 많이 받으셨어요? 같이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성함을. 자, 시작. 어느 분이신가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저기 5개, 7개, 네, 당첨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준 선생님, 이준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축하드려요. 한번 여기 저희 친구들한테 재밌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뭘 물어보셨어요? 골품제. 그거 왜 머리 아프죠? 그게 골품제가 언제죠? 신라인가? 네, 신라의 골품제인데 왜 애들이 그걸 어려워하죠? 우선 골품으로 나누는 자체를 왜 나누는지도 어려워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골품제에서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이제 등급 표현부터 어려워하고 왜 이렇게 나눴고 왜 등급에 따라서 네 이렇게 직위가 나누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해서 네 아, 그 부분을 어려워해서 좋네요.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엊그제 저희 학교 24개 시험 문제를 쫙 문항 검토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제가 아무래도 우리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는 안 내시죠? 다음 중 골품제에 속하는 뭐라고 하는 계급? 네, 계급이 아닌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항이면 뭐가 되죠? 네. 그런 문항이라면 뭐 성골, 성골, 진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네. 예, 그쵸. 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제는 아이비가 얘기하는 거는 깊이 있는 학습, 개념 기반 학습이에요. 그럼 그런 지식, 낱낱의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문제는 선생님은 어떠세요? 출제가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단순 암기를 단순합니다. 요구하는 거라 네,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 좀 생각합니다. 지양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과학에서 빛의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과학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빛의 세 가지 성질. 빛은 어떻다? 직진한다. 직진. 빛은 일정한 속도로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네. 우리가 그거를 지식으로 한창 할 때는 뭐라고 외웠냐면 직반굴 이렇게 외웠어요. 빛은 직진하고 반사하고 굴절한다. 그럼 애들이 오지선다형에서 직반굴만 외우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조금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시대가 많이 지난 문제야. 우리는 직진, 반사, 굴절의 의미보다는 그러한 지식보다는 도대체 빛의 그런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게 개념 기반 학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동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해 보자는 차원이고 제가 그럼 이거를 또 응용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학습지에다가 그럼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TCA로를 AI랑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고3 교실에서 뭐를 했냐? 고3 교실에서 연극을 했네. 뭐냐면 에너지랜드의 회전목마, 변신하는 탄소 친구들의 에너지 여행, 과학 연극 시나리오를 얘랑 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런 동화를 얻으셨으면 최종본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최종본이 되려면 오른쪽을 보세요. 제가 PPT는 그대로 다 공유해 드릴게요. 저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갖고 있는 도대체 TCA로에서 뭐가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고 이거를 계속 AI랑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고급지고 개념 기반이고 의미 중심이고 빅 아이디어 중심의 동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을게요. 학생들한테 이걸 만들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까 골품제에 대해서 골품제에 대해서 한번 동화로 AI랑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 볼래?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지위를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들 AI 동화를 만들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갖고 왔는데 이따가 또 앞에 나와서 보셔도 돼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과 글밥이 있는 동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화의 글은 누가 썼죠? 그럼 이걸 어떻게 수행평가하죠? 네, 선생님 하나의 시사점은 저 아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AI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는 그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참 훌륭한 책이다 이것도 평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얘가 이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평가잖아요. 수행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를 단순히 한두 개만 질문을 해서 만든 애와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이거
선생님 말씀대로 야 이거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은 이건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쭉 보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도 중요한 수행평가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예전에 과학동화 만들기를 저도 학생들 했는데 그때는 종이 주고 뭐 인터넷도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뭐 기존의 과학동화나 이런 거 책 중에서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를 봤는데 이제는 완성도도 하나의 평가 항목이겠지만 얘랑 AI랑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지, 어떤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얘가 이걸 찾아서 바꿨지, 이런 세상이 좀 왔다는 그런 느낌이. 이것도 써볼만 하세요? 네, 다 쓰시면 안 돼요. 오늘 23가지 중에 딱 하나는 딱 건져가셔야 돼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깊이 있게 배우려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이제 큰 개념을 가르치자가 2022나 IB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질문. 근데 질문은 3가지가 있죠. 무슨 질문? 네, 그렇죠. 논쟁적 질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임성훈 수석님의 PPT 지난주에 보여줬던 자료가 제가 다시 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얘기하셨어요. 탐구 실행 성찰 수업에서는 질문을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자유롭게 질문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단원중학교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질문을. 제가 아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을 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밝아요.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도 그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또 쉽게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교사 입장에서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를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 QR을 만들었어요. 이 QR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IB란 무엇인가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이 들어가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 IB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IB 후보 학교는 아니죠? 관심 학교? 아니, 관심 학교로 가시려고? 네네. 그럼 어쨌든 IB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아무 질문 한번 넣어보세요. IB. 야, IB가 이거라는데 뭐냐? 들어가지나요? 벌써 들어오셨네요. 이거 전제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챗GPT 로그인이 돼야 되면 더 정확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옆에 분이랑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되시면 핸드폰을 바꾸세요. 뭐 질문했는지 서로 보세요. 시간 제가 1분 드릴게요. 옆에 분이랑 바꿔서 보세요. 나 이거 질문했는데 얘는 이렇게 대답하더라. 제가 옆을 좀 비키겠습니다. 별별 걸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분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셨는지, 그리고 결과를 얻으셨으면 옆에 분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이거 서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잠깐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짝 지셨죠? 두 분, 세 분. 그리고 중요한 거, 질문은 한 번만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나면 그거는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고 추가 또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질문을 하고.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다 들어가는 지나요? 네. 그리고 무료 회원이니까 이게 질문이 이제 3개가 넘어가면 이제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유료는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냥 제가 뭐 누구 이렇게 지명하면 호명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저는 이런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자, 예. 아니면 지금 바로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옆에 분이랑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작. 예, 옆에 분이랑 떠드세요. 나 이거 물어봤는데 얘는 이런 거 얘기하더라. 네, 떠드세요. 네, 뭐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네,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아이비 이런 거 궁금하고 난 아이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야. 왜 아이비 왜 해야 돼? 뭐 아이비가 귀족 교육이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것도 좋고 막 던져보세요. 막. 예, 옆에 분이랑 얘기하세요. 저랑 이렇게 단 얘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ALT. 네. 네, 같이 이야기 나누세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우리는. 괜찮으세요? 뭐 좀 시원한 답을 얻으셨나요? 좋습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누셨죠? 제가 자꾸 말씀을 하는데 자꾸 끊어서 죄송해요. 선생님들 퇴근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제 마이크를 받아주실 분 계신가요? 제 마이크를. 자, 예. 이런 얘기 저희가 나눴습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실 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랑 이주 선생님은 이제 마치 짠 듯이 본인 교과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이비 교육과 도덕 수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5가지로 설명해줘라고 했고요. 아이비 교육과 도덕 수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5가지로 그래서 답이 나온 게 아이비 학습자 프로파일과 도덕적 자질의 일치, 뭐 글로벌 컨텍스트를 통한 도덕적 주제 탐구 질문을 통한 도덕적 사고 확장, 뭐 서비스 학습과 도덕적 실천, 뭐 개념 중심 수업을 통한 도덕 개념 통합 이렇게 설명이 나와서 또 꼬리 질문은? 네, 추가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중학교 도덕 수업에서 이권 단원을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좋은데요. 지금 이제 그 질문의 탐구 질문의 예시랑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떤 인권 카드를 어떻게 하고 뉴스 기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역할극을 어떻게 하고 이런 역할극에 대한 네. 얘기까지. 네. 어떠세요? 이걸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저는 그 평상시에 에스커브랑 챗GPT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에스커브 제가 쓰고 있는데도 사진 오늘 그거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고 학생들하고는 사실 작년에 리튼으로 동아를 했는데 제가 그 프롬프트까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평가 요소의 평가 계획을 사전에 저희가 되게 일찍 내거든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생각한 거라서 평가 그 계획에 넣지를 못해서 하지는 못하고 결과물만 아이들이 순수하게 창작을 했거나 조금 저희 이제 스스로 창작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은 활용해서 동아를 제가 세계시민 파트에서 주제별로 뭐 전쟁, 뭐 난민, 인권 이렇게 했었는데 잘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단원중학교에 전문가가 계셨네요. 네. 선생님께 뭐라고 저희 말씀드려야 되죠? 선생님 해보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거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뭐 또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학교 문화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 연수를 가보면 학교 안에 사실 전문가분들이 계셔요. 근데 교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걸 조금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조금 의기소침해져. 이런 마음 때문인데
그거만 조금 넘어서면 기꺼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아마 부장님이 꿈꾸시는 전학공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아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아는 게 또 생겨요. 그럼 또 그것도 한 개라도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콩알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아마 단원중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전문성이 쑥쑥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오른쪽이 이제 이게 챗봇이라는 거예요. 챗봇이 뭐냐면 IB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여기 50명의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이 강사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분 얘기하면 대답 드리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챗봇은 동시다발적으로 IB면 IB를 쫙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러면 제가 AI가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AI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IB 교육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도 있고 비싼 책들도 많은데 제가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두 개의 책이 IB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뭐 자료집이에요.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학교에 배포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과학 시간에 광합성을 지금 가르치는데 광합성에 대해서 애들이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럼 막 이해 저해 막 손들면 얼마나 질문이 활발한 교실이에요. 근데 질문하다가 답변하다 끝나죠. 그래서 저런 걸 하나 만드셔서 광합성과 관련된 자료를 저렇게 PDF 파일로 올려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계신 뭐 책자나 교사용 지도서나 그런 것들을 PDF 파일로 여러 개 올릴 수 있죠. 저는 2개 올렸지만 뭐 10개도 올려도 되고 얼마든지 올려놓으시면 얘가 저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해요. AI가. 학습이 끝나면 제가 설명할 거를 AI가 그냥 애들이 물어보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IB 교육이라는 게 뭐 제가 IB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면.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여기 프롬프트가 이런 거예요. 당신은 30년간 IB 교육을 연구한 교육학자이자 현장 교육 전문가야.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중학교 수업 사례를 일부러 제가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냐? 중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중학교 사례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한 2개 파일을 근거로 대답해주고 인터넷에 있는 IB 관련 자료들도 검색해줘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 학습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하십니다. 대답을. 그러면 이것 또한 이거 유료일 때 가능합니다. 유료일 때 가능한데 유료 회원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학습 로봇을 각자 만드시는 거예요. 특히 뭐 골품제에 대해서 얘네한테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골품제에 대한 근거 관련 참고 자료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열심히 학습시켜 선생님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요 정도면 얘가 되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QR을 던져주고 QR 들어가서 너희 골품제에서 물어보시고 다 물어봐. 그러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AI가 30명의 멘토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중급 단계예요. 초급 단계는 아니고 중급 단계인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금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질문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 만들어서 저걸 만들어서 애들한테 운영을 하는데 애들이 또 특히나 중학생이라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희한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골품제 물었다면 골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네, 번외의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은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러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충 애들이 쓸데없는 질문 중에 골품제를 물어봤는데 골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개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따끔하게 자 질문의 수준을 유지하시오.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얘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이 질문이 이 개념과 관련된 질문인지 엉뚱한 질문인지 얘가 AI는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같이 그룹 안에서 하면은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때 네. 네,
3번 쓸데없는 얘기한 거를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피드백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이잖아요. 그게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얘를 학습을 시키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 3번 이상 하면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에 대한 명령이 나오겠죠.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네. 하고 사전에 학생들한테도 너희 요거 얼마든지 좋은 질문해도 좋은데 질문이 너무 엉뚱하거나 이게 좀 벗어난 질문은 얘도 그 질문은 다 골라낼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30명의 애들이 접속했던 내용 중에 야 단원중학교 1학년 일반 애들은 뭘 질문했든 그럼 얘가 그거를 쫙 분석. 오. 왜냐하면 내가 마스터잖아요. 그게 돼야 되겠죠. 교사라면. 얘 아니 돌아다니면서 얘가 무슨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교사가 컨트롤링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죠? 막 수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하면 산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생성형 AI에 엄청난 기술은 나왔고 이거를 교사가 자, 이 세상에는 그걸 활용하는 교사와 이렇게 나누면 좀 그러네. 이쪽에 활용하는 교사, 활용하지 않는 교사로 이제 세상은 나눠진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챗봇은 이런 거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IB 관심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유닛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닛 플랜을 만들어줍니다. 135가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얘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원하는 나 계속 이렇게 좀 바꿔줘 이렇게 좀 바꿔줘 했을 때 하고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학습을 시켰잖아요. 여기에 유닛 플랜 예시가 있어요. 예시를 얘가 학습을 해서 내가 한 것이 뭐 광합성에 대한 그 빅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IB 수업의 유닛 플랜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도 착하고 평가 기준 만들어주고 수업 짜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의 고민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럼 교사는 뭐를 해야 되나요? 135가지의 유닛 플랜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초이스가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학습자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내 스타일에 맞는지 그건 선생님이 선택하시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옷에 안 맞으면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건 좋은 수업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한 경우의 수를 정말 친절하게 정확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 교사들끼리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장악을 하고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AI가 내 옆에 앉아서 좋은 조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네요. 강화수 유닛 플랜 작성해줘 했더니 얘가 쫙 그 틀에 맞춰서 기본 틀에 맞춰서 해고 평가까지 다 해주네요. 그럼 이제 다시 탐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교실은 이렇게 하죠. 교사는 절대로 모르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나는 답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애들한테 질문해서 애들이 그 답을 찾았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죠. 그게 전통적인 교실이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뭐는 무엇인가, 뭐의 단계는 무엇인가, 누구는 누구였나 그런 수렴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답도 하시면서 탐구하는 교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시작.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수업. 교사의 역할은 뭔가요? 그쵸? 선생님이 대답하는 순간 아이들은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잖아요. 저 선생님 입에서 답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죠.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면 교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순간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꿈꾸는 거고 질문이 있는 교실이 나가보자는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교실에서 어떻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냐? 매 시간 학습지 맨 위에다가 나의 질문 이거 적게 해요. 그리고 저는 매 시간 학습지 걷거든요. 학습지 걷으면 검사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엄두가 안 나시죠? 한 발에 30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언제 검사해요? 처음에는 저도 욕심을 내서 이게 걷은 다음에 빨간 펜으로 밑줄도 커지고 뭐라고 써주기도 했어요.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애들이 나눠주면 그 다음 시간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몇 글자 써줬는지 그러고 셉니다. 왜냐면 그게 교사의 관심이잖아요. 아 나한테는 선생님 참 관심 많이 가져. 그래야지 애들도 애들이 좋아하겠죠. 그걸 막 서로 이제 넌 몇 글자 썼냐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하냐면 무조건 걷어요. 걷은 다음에 저기 보면 따봉 도장 있죠. 따봉 도장을 무조건 찍는 거예요. 질문만 쓰면 그 따봉 도장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반 30명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네, 2분 3분. 2분 3분은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 갈 때도 없으셔가지고 지금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정도는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거를 읽어보는 순간 애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제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질문 괜찮은데? 그럼 따봉 도장을 몇 개 찍어주셔야 돼요. 2개를 찍어주죠. 또 이거는 노벨상에 나올 만한 질문인데 그럼 3개를 찍어주죠.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할 때 뭐 하시죠? 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검사했는데 야 따봉 도장 혹시 3개 받은 애 있니? 그럼 이렇게 살짝 손을 들고 뭐 질문했던 거야? 그럼 이제 걔가 굉장히 좀 자랑스럽잖아요. 애들이 못 받은 3개를 받은.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은 누가 할까요? 나도 잘 모르는데 선생님도.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냐? 이렇게 해서 매 시간 이걸 한다음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조금 아까 하셨던 거 꼬리 질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올해는 수행평가로 아예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4개 정도의 꼬리 질문 수행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매 시간 하니까 한 뭐 10개 이상의 질문이 나오는데 너희 그 중에서 너희가 진짜 궁금한 거 베스트 하나 뽑아. 그 다음에 GPT한테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질문 넣고 얘가 대답하면 그 대답을 그대로 적지 말고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적어. 그럼 적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애가 답을 들어보면 또 궁금한 게 또 생기죠. 그래서 꼬리 질문은 최대 2개까지 늘려서 해봐. 그러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수행평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얘가 질문에 딱 보시면 아시죠? 이 아이의 질문 수준을 보면 얘가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굉장히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애들랑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꼬리 질문 만들기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 꼬리 질문 만들기 수행평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뭘 만들어 달라고요? 평가 기준을 좀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선생님도 되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2월 달에. 지금 유무평가에서 부장님 유무평가에서 뭘로 바뀐 거죠? 교육청마다 좀 다른. 유무평가는 가장 우리가 수행평가 쉬운 건 뭐냐면 뭐가 있는가 5개를 해놓고 5개 모두 만족하면 10점, 4개 만족하면 8점. 이거 되게 쉽죠. 근데 유무평가에서 무슨 평가로 바뀐 거죠 이번에? 그렇게 지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안사는 그렇게 하고. 네, 평가 담당 선생님 누구세요? 예, 네, 어떻게 평가 그거 쓰셨어요? 수행평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가 5개가 다 만족스러운 5점, 뭐 4개가 만족스러운 4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평가 기준을 못 봐서 여쭤봅니다. 네. 특별히 바뀐 거는 선생님들이 바뀌셨나요? 아니 채점 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네. 학기 단위 성취 기준을 이제 제 구성에서 쓰고 있고. 학기 단위 성취 기준을 넣어라. 그렇죠? 학기 단위 성취 기준은 사실은 거기에 되게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에 보면 있다 없다가 아니죠. 상중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서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수, 보통, 미흡. 예,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의 좋은 점은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화가 왜 우수를 받았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넌 우수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평가로 바꾸라고 하는데 AI가 이거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2월 달에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봤던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평가 기준 세우지?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써보시고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꼬리 질문 만들기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마 단원중학교에도 이런 아이들이 보일 텐데 이런 학교 안에 보면 이런
무대도 시청각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야 너희 만든 그 질문 너무 좋은데 혹시 애들한테 내가 탐구했다는 거 얘기 좀 해볼래? 그런 기회를 줘요. 근데 뭐 모든 애들이 다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지? 다 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땡땡땡. 디귿 이응 디귿입니다. 대학 이름이. 애들이 그랬더니 뭐 동아대학교라고. 뭐 동아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죠. 근데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정답은 들이대. 느낌 오셨어요? 웃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시는데 들이대. 이 얘기는 뭐냐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들이대고 그 질문을 친구들한테 들이대라는 거예요. 내가 탐구했던 걸. 그래서 애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광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아이들이 출연합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같이 했던 애들인데 이런 주제들이 좋아서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그거 뭐예요? 세바시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감동적이었던 애는 이런 아이였어요. 중학교예요. 제가 시흥에 있는 중학교 개교학교에서 금있는 얘 뭐 한 거죠? 뭘 들이댔나요? 집에서 뭘 갖고 왔죠? 강아지 갖고. 근데 얘는 제가 가르치는 애도 아닌데 똑똑똑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선배 언니 오빠들 이거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이대네. 야 이런 놈이 있네. 그래? 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는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애 한 명 키우는 거 되게 좋고 얘를 잘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학교에 애완견을 갖고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학교 문화하고 맞나요? 얘가 막 돌아다니고 혹시 애들 물리거나 또 애들이 예쁘다고 하면 얘가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가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갖고 와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에 하니까 4교시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게요. 그럼 너 밥은 안 먹니? 그랬더니 밥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대. 막 자랑하고 싶겠죠. 중학교 1학년 애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얘가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에 대해서 내가 탐구했던 거 네 이름이 김두부예요. 김두부. 얘 강아지 이름.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학교에 강아지가 왔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럼 얘가 또 다시 뭐 수업 중에 또 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가 착하대요. 그러면서 여기 담요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담요 깔아주면 얌전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선생님이 그날 5교시 수업이었으니까 5교시 끝나면 데리고 오는데 1시간 잘 데리고 있어 볼게 했더니 뭐 아니라 다를까 여기 담요에 앉아 있었을까요? 엄청 불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정 풀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5교시 끝날 때가 딱 와가지고 단원중학교 학생들도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 한마당 발표자는 아이비가 얘기하는 학습자상이었어요. 뭐냐? 여기 중에 어떤 학습자상이었을까요? 저 김두부를 키우는 아이는. 도전하는 리스크 테이크. 이거의 위험을 무릅쓰는 또 열린 마음을 가졌다. 또 탐구, 소통. 그쵸? 아이비가 얘기하는 것이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아이비는 참 저런 말을 참 잘 만들었지만 우리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아이비 개념 중심 2025도 나올 거고 2030도 나올 거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결코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교사답게 진심을 다해서 본질을 향해서 가면 우리가 하고 가는 게 길이죠.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럼 서로 얼굴 보고 박수 한번 치세요. 서로 저한테 치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주인이셔요. 괜히 거창하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지 교사들은 본심을 향해서 진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른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제는 GPT로 갈게요. 제가 부장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학교에 요게 좀 있대요. 요게.
요게 있는데 그러면 30개의 아이디를 사야 되냐? 한 달에 3만 원씩이면 30개면 얼마나 한 달에? 그쵸? 그 돈이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불가능해서 저희 학교도 4개의 아이디를 샀는데 유료 아이디를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 A팀 GPT-1, B팀 GPT-2에서 10명씩 쪼갰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만 그 아이디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가끔 끊기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GPT 안 쓰시죠? 쓰는 시간이 굉장히 다 다르고 유의할 점은 집에 가서는 쓰지 않으시는 걸로 약속하시면 돼요. 학교 안에서만 쓰시면 이게 약간의 편법일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만 쓰시면 그게 IP가 하나로 정부 부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왜 그거에 대한 좀 갑자기 막히거나 뭐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이 언제 보세요 이번에? 1차 집필고사가? 출제 다 하셨어요? 그럼 출제하신 거를 PDF로 만드세요. 그 GPT에 올리시는 거예요. 내 문항 검토 좀 해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생님께서 교직을 떠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어디에 걸리죠? 사전, 문제, 유출이죠. 아니 그 GPT가 보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뭐 다른 중학교 뭐 과학 문제가 벌써 올라갔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우회로를 타시죠. 우회로를. 이거 시험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광합성에 대해서 보기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어렵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막 교과서 찾고 하는데 나 이런 형성평가 문제 만들려고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30개만 만들어줘. 잘 만들어줘.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 고르시면 되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이 또 논술형 평가 많이 하려네요. 그 개념 기반 학습이다 2022 때문에 논술형 그동안 제가 냈던 문제가 이거라면 이거를 야 이거 좀 논술형 평가 문제를 만들어 볼래? 만들어줘. 그리고 항상 무조건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에 나온 논술형 평가 예시 자료집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다 넣으셔도 되고 근데 통으로 넣으면 얘가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시 자료를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요 문항 스타일 괜찮아. 그럼 그거를 캡처해서 저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 학습을 해. 그러면 나는 이런 스타일의 논술형 문항이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 출제 요런 문제를 내가 지금 보여준 그런 예시처럼 바꿔줘. 잘 바꿔줍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까지 출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일요일 날까지.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올릴 수 없죠. 저희도 다음 주 시험이거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1번부터 25번 문항을 PDF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고 문항 피드백을 좀 받아봐. 그러면 이런 문제 있죠. 3번 문제는 이상하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보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다. 근데 뭐 정답이 오답은 아니지만 애들이 문항을 제대로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항 출제. 그러면 이상하게 애들이 이 문항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거든. 이것 좀 왜 그런지 좀 분석해 줄래? 애들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얘가 잘 찾아줘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하려고 하는 건 부장님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뭐 내죠 선생님들? 문항 협의록 하면서 거기에 결과 분석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스해서 보시고 그거 하죠. 뭐 정답률 나오고 뭐 정답률이 뭐 30% 이하인 경우 그거를 선생님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 문항의 정답률은 30%인데 왜 이거 30% 나왔을까? 얘가 그걸 해준다니까요. 이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거 채점 나왔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평가는 수업하고 같이 가야 되죠. 항상 매일 교수, 병, 일체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험 문제로 아까 다시 되돌아 볼게요. 이런 확산에 대한 선언수령 평가 문제 애들이 10점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저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저런 내용을 배워야지, 학습을 해야죠.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줬는데 내가 이런 걸 좀 잘 풀게 애들이 했습니다. 이 문항의 정답을 올리기 위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사들이 이거 고민하잖아요. 수업 전문성이 그거 아닌가요? 수업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그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우리는 평가를 쓰잖아요. 우리가 뭐 학자들이 얘기한 백워드 수업 설계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얘가 설계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괜찮아요. 자꾸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이제 마지막 하면 좀 벌써 끝날 것 같은데 부장님 괜찮을까요? 네. 너무 학습 효과 학습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막 이러셔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비도 그렇고 개념 기반도 그렇고 저희도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우리 학습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때 영작문 수업을 들었는데 저 그 교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100명이 넘는 대강의실에서 영작문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 영작하는 거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이 매주 과제를 내주셔. 다음 주까지 뭐 여름 방학에 대해서 영작해 오세요. 그럼 이제 공책을 하나씩 갖고 그걸 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거기다 빨간 줄 치고 첨삭해서 다 나눠줘 100명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때는 학생 때였으니까 선생님이라면 정말 제대로 학생들이 배운다는 느낌이 들려면 그 아이 개개인의 1대1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 혹시 계시는지 한번 눈 감으세요. 자,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학창 시절에 이런 분이 계셨나? 나의 스승님이.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행운입니다. 이제 눈 뜨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피드백이 굉장히 학습자들한테 중요한데 우리는 다인수학급이어서 진짜 피드백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장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세특서조 이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세특서조가 이건 방법적인 건데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를 공유 슬라이드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과제 활동을 한 다음에 이거를 GPT한테 붙여주면 이 내용을 그대로 얘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제목 보세요. 나의 탐구 주제가 얘는 햇빛을 주지 않아도 보리가 잘 자랄까요? 그럼 세특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를 제가 쓰지 않고 이거를 캡처해서 GPT한테 붙이면 얘가 이거를 제목을 그대로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얘가 다 싹 골라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교사들은 그럼 날로 먹냐? 이거는 결과로서의 세특이죠. 좀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세 글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학습에서? 피드백.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주냐? 이런 필요합니다. 자, 장애 질환 학생의 탐구 결과도 얘가 이제 중간 보고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 보고서를 저는 아마 애들이 이제 30개 슬라이드를 각자 한 장씩 맡았으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예지 거 중에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데 너희들도 참고해라. 그래서 대표로 한 2-3명 거를 얘기해 주겠죠. 30명을 1대1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진도 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무서운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30명의 아이들을 AI는 동시다발적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30장이 있겠죠. 슬라이드가. 그럼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저희가. 그러면 그 받은 걸 뭘로 바꾼다? PDF 파일로 바꿔서 30개 1쪽부터 30쪽 거를 그대로 GPT한테 올린 다음에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뭘 분석하는 건지. 그거 내용을 준 다음에 하면 얘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조땡땡이라는 학생의 이 탐구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가요? 어떻게 피드백을 주실래요?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 방학 과제예요. 아마 부모님들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애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던 뭐죠? 집에서 양파를 키우는데 이쪽 양파한테 욕하고 이쪽 양파한테
그럼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는지 이거 진짜 단골 주제거든요. 어때요? 이게 과학적인 건가요? 네. 칭찬과 욕을 얘가 식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럼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목소리가 크면 뭐 파동이 어떻게 변해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얘는 이제 보세요. 얘는 보리를 가지고 했는데 친절한 어조로 이야기를 들려준 새싹보리가 더 잘 자랄 거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두 분이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 탐구 보고서의 계획을 세웠을 때 선생님들 뭐라고 피드백 주실래요? 두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런 부분이면 야 이거 뭐 어떻게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단조로운 어조와 친절한 어조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과학 선생님들 아니시지만 네, 뭐 그냥 이게 기본적인 탐구 이런 것들 애들도 많이 하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 조땡땡 학생한테. 그러면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자, 마이크 내가 어느 분한테 넘길까요? 오늘 발표 안 하셨던 분들. 네. 앞에만 보고 계시네. 네, 아니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영어시죠? 예, 아까 제가 그 수업 거기 나와서 하셨던 분이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저 피드백을 영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어떠세요? 저거 영어 선생님 보시기에 제한테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친절한 어조로 이야기를 들려준 새싹보리가 더 잘 자랄 거래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이제 실험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야, 조땡땡. 친절한 어조가 친절한 어조라고 하는 게 좀 되게 명확하지 않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친절한 어조가 도대체 뭐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친절한 어조가 뭔지에 대해서 너가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의견을 주실 거잖아요. AI 뭐라고 줬는지 보세요. 보세요. 잘한 점은 이제 개선할 점을 보죠. 어조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재현성이 낮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AI가 얘기해줘. 어떠세요? 얘가 굉장히 똑똑해요. 교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얘가 충분히 뭐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개선할 점들을요. 제가 김현민 학생부터 최혜진 학생 거를 저는 제가 뭐 했는지 알죠? 근데 이 개선할 점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가 얘기해줘. 그럼 이거의 장점은 내가 얘들을 한 명씩 데리고 앉아서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AI가 1대1로 착착착착 하면 애들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제가 오늘 23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고 8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238가지는 누가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만들어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프롬프트 40개.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워요. 수업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을 분석하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수업 나눔을 하죠. 수업 나눔 하신다고 했죠. 아이디어를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수업 공개를 하면 뒤에 쭈르륵 서 계셔. 그러면 교사도 긴장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도. 부담스럽죠. 저기 아우 나 좀 떠들고 싶고 막 옆에라만 했는데 그게 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몸을 사립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수업 분석의 방법은 자기 수업 장악이라는 게 있죠. 셀프로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셀프 장악을? 제가 예전에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 선생님들이 그때는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카세트 녹음기를 가져가서 여기 교탁 밑에 놓고 딱 녹음 버튼 누르면 1시간 녹음이 돼요. 그럼 그거 한번 들어봐. 선생님이 김땡땡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지 어투가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캠코더로. 그럼 캠코더 촬영의 장점은 제 움직임, 말투, 아이들의 반응이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수업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일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이거를 내일 담당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지금 부장님 눈이 반짝반짝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을 켜세요. 켜시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세요. 그리고 녹음기에다 입을 대세요. 그래서 첫 시간 수업에 딱 들어가면 뭐 하시는 멘트 있으시죠?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지는 않으시죠. 어쨌든 한번 잠깐만 말씀해 보세요. 30초만. 아 오늘은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시작. 녹음하세요. 네. 네. 뭐 하셨네. 자, 네, 끝나셨으면 멈추세요. 네, 멈추시고 봅시다. 멈추신 다음에 갤럭시 폰은 이거를 뭘로 바꿔주죠? 네,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아시죠? 이게 싹 45분짜리 수업이 텍스트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도 정말 많이 똑똑해진 게 내 목소리와 학생의 목소리는 다르죠. 담하자 1, 발하자 1, 발하자 2, 발하자 3 이런 식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그게 구분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뭘 하시냐면 뭐 하시면 되죠? 텍스트를 모두 긁어 복사하기. 그래서 그걸 어디다 붙이죠? GPT에 붙이시면 돼요. 이제 GPT에 제 거를 붙였어요. 요거는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최신판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보시라고 PDF로 아예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일주일은 꼭 유지하세요.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얘기를 해줘요. 제 수업을.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수업에서 교사가 개선해야 될 점 5가지를 좀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실제로 제 수업은 굉장히 강의식 수업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의 발언을 좀 늘리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요 제가 한 12번 정도 했어요 올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김영학 교사에 대한 수업을 12번을 참관한 거죠. 그러니까 내 수업을 얘가 좀 무서워. 우리 선생님은 애들이랑 모든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뭐 발표하라고 그러고 뭐 들이대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학습이 돼요. 그러면 수석교사든 그 수업 컨설팅 전문가가 학교에 들어오죠.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그분이 1년에 몇 번이나 오실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몇 번이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아도 3-4번. 뭐 EBS 우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출연했던 선생님들이 그 멘토링을 받은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얘는 원하면 얼마든지 200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피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수업을 자꾸 누가 들어와서 듣는다. 별로 수업도 잘 못하는데 또 괜히 지적질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상처받고 기분 나빠지고 그러는데 얘는 미리 좀 요걸 시키세요. 학습을. 저기 지적질보다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줘. 근데 칭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가 찾아냅니다. 내가 느끼지. 선생님, 애들이랑 질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내가 했던 질문 중에 학생들한테 유의미하게 접근됐던 질문은 뭐야? 질문이 있는 교실을 관점으로 하고 얘가 선생님 요 단계에서 요런 질문인데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막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교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와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밤에는 저는 없는 사람으로 하시고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들이 해나가시면 진짜 저는 이제 교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만두면 되는데 특히 여기 눈 반짝반짝 하신 젊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AI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내 교과 전문성, 학급 운영, 그 다음에 업무 막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은 단톡방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걸 얘기했는데 딱 하나만 나는 내일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제가 알려준 방법 말고도 이거 이렇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를 한 가지씩 올리시고 다 올리시면 오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시작. 뭐 해보실래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을 넣어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장님
선생님이랑 저랑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OX 올려보세요. 뭐 해보실래요? 난 얘한테 수업 컨설팅 받아볼래. 또는 뭐 S컵 지금 쓰셨잖아요. S컵으로 뭐 하실래요? 그래서 그건 하나 마음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20분에 끝내드린다고 했죠? 22분이 됐습니다. 어떤 네, 수업 컨설팅 받아보시, 아이고, 네. 진짜 이거 하실 거죠? 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11분 남았습니다. 진짜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적어주시네요.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께 이런 방법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는 내부에 다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꼭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박수 안 치시는 분이 4분 계시네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4분 말고는 다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해보시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을 편하게 전학군에서 사례로 나누세요. 저 이거 수업 지도안 물어봤어요. 그럼 뭐 그게 좋은 사례죠. 외부 강사 불러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외부 강사 부르실 돈으로 맛있는 간식 같은 거 드시고 협의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뭐 혹시 이따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sedu21.com 들어오시면 제가 얼른 정회원으로 승급해 드릴게요. 부장님께 마이크. 네. 아마 과학 선생님들은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하고 과학 교사 사이에는 유명한 블로그로 알고 있거든요. 저를 되게 GPT 되게 막연했고 좋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우리 교사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 막연했던 우리의 의문에 많은 밝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여기 10분 더 있을 거거든요. 편하게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걸 얻어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연수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는데 어느 때보다 모두가 함께 많이 활성화되어서 했던 연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수업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예산을 열심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퇴근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거 보세요. 선생님들 이거 올려놓은 아이디어를 보면 또 저도 배우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GPT 많이 사용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쓸데없는 질문하면은 얘를 어떻게 반응하냐고. 네. 제가 그 전에 질문했었거든요. 했었어요. 네. 네. 되게 이게 원래 설계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우회를 해서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QR 네, QR로 들어가신 거, GPT. 이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렇게 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GPT는 유료잖아요. 유료가 훨씬 더 지능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위한 거라면 적어도 그런 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많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겠죠. 말씀. 요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 혹시라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네가 요 아이비와 관련 없는 이상한 질문했을 때는 이거는 좀 막아줘. 이런 식으로. 네네, 이게 챗봇입니다. 소리를 해도
맞아요. 내가 돌려서 다른 해놓은 네, 그러니까 그런 유의사항들을 많이 넣어줄수록 얘는 그 지침을 따라가겠죠. 요거는 유료 파일. 네네, 유료 뭐 한 달에 3만 원씩 내면 요거는 그대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챗봇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화된 챗봇을 저희가 구성을 할 수 네, 있으니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챗봇을 선생님이 한 분당 하나씩만 만들어면 나중에 공유도 되잖아요. 챗봇을. 그러면 예예. 국가 내에서는 공유.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만드시지 마시고 뭐 어느 단원 것 중에 챗봇은 선생님 만드시고 어느 단원은 선생님 만드시고 하면 그냥 여러 개를 혼자서 다 만드시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해보진 못해서 지금 유로 맞아요. 네, 다 쓰시. 네, 선생님. 아니 저 그걸 그 여쭤볼까요? 평가 애들 네. 잘된좀 네, 네. 할때 저 애들 그 PPT를 한 장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취합을 요거요, 요거. 예, 이걸 애들한테 뭐 같은 뭐 아 맞아요. 그 구글 슬라이드를 저 되게 좋아하는데 구글 슬라이드는 공유 슬라이드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번호를 지정해줘요. 1번은 요 자리 1번 슬라이드, 2번은 2번 슬라이드에서 요 안에다가 써라. 그럼 애들이 이제 요거를 다른 사람 걸로 방해하거나 맞아요. 중학교 애들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금 교육은 필요하고 이게 예. 추적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걸 고쳤는지.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 기능도 있어요. 그런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예, 막 지워지거나 뭐 중학교 애들은 별일이 다 있잖아요. 막 될 거 없어졌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이고 예,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박 선생님이셔. 네. 아이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입하셨으면 그 챗GPT 그 저희 프롬프트 방에 한번 쭉 보시고 다른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뭐 거기에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과학 선생님들은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또 퍼다가 막 나눠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여기도 박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셔. 네, 아유, 네,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네, 그 아이비 챗봇이 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까 개별화된 그거 아, 얘기하는 이거요? 센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관심이 많아요. 네, 그 제가 부분이 제일- 한 번 더 올까요? 네, 그러셔도 봉사로 자원봉사로 한 번 더 올게요. 저는 여기 이게 사실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네, 교사도 그죠, 있으니까 네. 챗봇이. 네. 근데 GPT에서 그러니까 리튼 같은 것도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리튼은 이것도 또 조금 더 좋은 걸 쓰려면 리튼에도 돈을 내야 돼요. 무료도 쓰지만 근데 그냥 GPT를 유료로 해버리면 학교에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유료로. GPT에서 만드는 네, 거예요? GPT에 보면 꼭 여기 이 기능이 저희가 있어요. 이 기능이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유료 쓰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GPT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를 들어가냐면 GPT 탐색에 보면 여기 만들기 있어요. 만들기 보면 이제 이게 챗봇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 광합성인데 뭐든지 알려줄게요. 뭐 하고 이제 지침이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광합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막 쓰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파일을 광합성과 관련된 중학교 수준에서 애들이 알아야 될 지식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뭐 PDF 파일, 교과서도 PDF 파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올려놓은 파일 중심으로 얘들한테 해설해줘. 네, 이렇게 가면 막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죄송한데 네, 말씀. 여기 지침에다가 첨부된 파일 범위 내에서 뭐 네. 안내를 해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그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했을 때는 맞습니다. 경고를 주고 3번 경고했을 때는 차단하 이런 건 또 저 이제 지침에 다 보십시오. 그럼 제가 아까 했던 아이비 교육이 궁금해요는 이제 어떤 잠시만요. 봅시다. 그래서 내 GPT에 들어가면 아이비 교육이 궁금해요죠. 제가 요것도 근데 요것도 재밌어요. 여기에다가 편집을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있어요. 지침. 당신은 이거고 네, 중학교 수업에 그래서 중학교 수업 얘기가 자꾸 선생님들한테 나왔다는 거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근거로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엉뚱한 질문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번 여기다가
이게 뭐 아이비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할 경우는 3번 이상 할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에 답을 받지 말아줘. 뭐 경고를 줘. 뭐 이런 걸 여기다가 지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뭐 괜히 까부는 놈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질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줘서. 선생님 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있게 안 되는 되는 저 거죠. 잡히는 거지. 쓸데없는 질문했다는 얘기. 네. 그러면 그 결과록지 볼 수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어떤 통계 질문했는지. 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도 그건 찾고 있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챗봇을 만든 다음에 아이비 교육 지금 30명의 학생들이 이걸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는지 어떤 답을 얻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이랑 해봤는데 여기다 오늘 30명의 교사들이 질문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줄래? 보죠. 볼게요. 이런 걸 질문했다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정말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얘가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 그 정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얘가 지금 무슨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이게 모니터에 다 나오잖아요. 아마 이 챗봇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작자이기 때문에 챗봇을 만든 사람이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또 어떻게 답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도 받아야지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혹시 조금 약하더라도 앞으로는 추가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얻어야 될 중요한 정보니까. 저 수업 시간에 애들은 뭐 질문한 거야? 그냥 지 혼자 지들끼리 끼리끼리 혼자서 낄낄대고 울고 했는데 영화가 도대체 뭐 질문한 거고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학습에서. 이게 결과값이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여러 명 하면 질문자별로 주요 맞아요. 질문 내용을 네. 요약해서 뭐 엑셀 파일로 네, 엑셀 정리해줘 파일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저희가 다운은 로드 받을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발표 자료에 보면 이게 그건 엑셀 되게 파일로 준 궁금했거든요. 거거든요. 여기 때려가 보시고 약간 이거 아까 개선할 예예예 요겁니다. 네. 김현빈부터 이해가 이게 엑셀 파일로 준 거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좀 많이 사용하면 좋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진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교사의 전문성을 결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교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 내면 좀 더 다양하고 더 예. 120%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님 뭐 무슨 수업 토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선생님들께 그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소주제를 정해서 뭐 셀프 AI로 활용한 셀프 수업 컨설팅 사례 나눔 뭐 이런 것도 좋으시고 뭐 AI 또는 그 지금 챗GPT는 아직 안 되니까 만약에 그 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에스컵을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내가 개선했는지 이런 거 사례 나눔만 해도 너무 선생님들한테 유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GPT 저 사용할 때마다 약간 보안이나 개인정보가 너무 유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항상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정님은 사용하고 있는 저기 플랜이 한 달에 20불짜리 그거 혹시 네, 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픈AI에서는 운암 워크스페이스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훈련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보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운암 저희 선생님들이 요 방에는 6명 정도가 배정돼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AI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 요금제가 있는 거 알거든요. 네. 팀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팀, 모델로 맞아요. 하는 이게 조금 더 비싸요. 네, 좀 비싼 그 모델을 지금 쓰고 계셔서 예, 그런 것 그렇게 되는 같아요. 거죠. 예, 지금 요 명령어가 나온다는 건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운항국 거고요. 저는 그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GPT 2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유료를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GPT가 학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혹시 보안이나 이런 게 약간 염려가 되시면 이런 식의 그 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방법을 이용을 하면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그렇죠. 네. 저도 계속 고민해 볼게요. 네, 근데 일반적인 GPT를 썼을 때 과연 얼마나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걱정이 되게 이거 혹시 걱정되시면 아까 거기서 애들 이름은 지우세요. 여기 요건 지우고 주땡땡 김땡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걔가 누군지. 학번만 네, 가지고 학번만 하면 넣어도 되긴 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 정보가 되니까 예, 그렇게 어쨌든 그 하세요. 부분은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 네, 유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엄청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제가 다 보람을 느끼네요. 네. 보람을. 다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되게 높으세요. 열이나. 그러게요. 네. 일정 연수 분위기예요. 그래도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아마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네, 날개를 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제 활용하시다 보면 뭐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실 거예요. 학생별로 자료만 잘 누적해 놓으면 저희 지금 AI 감정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밌는 거 하시네. 네, 그것도 엑셀 파일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학생별로의 결과값이나 행발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막 써보세요. 막 정말. 네. 이런 아이디어를 네. 내면서 그냥 사용하면 네, 되게 써볼수록 쉽게 그리고 써본 거를 공유할수록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점 선생님들끼리 계속 공유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네, 너무 저도 너무 유용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어쩌면 또 모셔야 될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제가 뭐 다 열일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중학교 응원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오늘이 뭐 그 4일이어서 그렇죠. 날짜를 제가 여기 원예 중에 근무했을 때 그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세월호 제가 참사가 있어서 사실 원일 중에 같이 근무했어요. 그랬나요? 아유, 기술가 선생님 성함이 선희 쌤, 그 박선희 쌤. 네, 박 선생님. 한지혜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근데 신규 교사 같으셔. 그래서 몰라고 이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네, 맞아요. 여전히 그냥 네. 막 잘. 부장님 오신다고 연수하신다고 선희 쌤. 박 선생님한테 네. 이제 가끔 카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서 선생님이시고. 네. 어디 바람 살짝 걷어보고. 부장님 보니까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막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의욕도 넘치시고 되게 뭐랄까 긍정적으로 되게 그러게요. 협조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꺼리만 많이 드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더더욱이나 너무 안내를 잘해주셔서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너무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AI 봇 만들 때요. 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똘똘하잖아요. 네, 챗봇.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막 그 인터넷에 지금까지 모든 프롬프트를 잊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설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프롬프트를 네. 잊어줘? 네, 잊어줘 하고 네. 자기가 다시 설정하면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다시 설정했을 때 그럼 그게 다시 진짜 리셋이 되나요? 챗봇 자체가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얘도 누가 이거를 만든 제작자는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학습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일종의 해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아니면 지침에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렇죠. 네, 만약에 혹시 그게 좀 염려가 된다면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또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혹시 요즘 너무 진짜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럼요. 애들이 똑똑해야지 세상이 바뀌지. 애들이 좀 어리버리하면 세상이 안 바뀌겠죠. 그것 또한 좋은 탐구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잘 같이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아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딱 저희가 원했던 그래요? 실습 위주로 이렇게 당장 정말 말씀대로 네, 내일 하나라도 쓸수 내일 있는. 꼭 써보세요. 네. 네, 얼른 퇴근하세요. 네네네. 저 빨리 챙길게요. 네, 같이 나가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그러네요.